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네트워킹에 사용될 인터페이스가 ENS160이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 중에 이제 이 inet 부분이 이제 IP 주소죠. 그래서 이 192.168.5.128 슬래시 24 이 의미 아시죠, 이제? 그 다음에 요거 BRD라는 건 브로드캐스트 주소라는 뜻인데요.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이제 그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전체를 대상으로 통신할 때 목적지를 이 주소로 해줍니다. 그러면은 같은 네트워크의 모든 호스트로 동시에 한꺼번에 보낼 수 있죠.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방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송으로 모든 곳으로 다 하는 거죠. 전체 대상, 네트워크 안에 모든 호스트.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이거는 뭐 IPv6 주소이니까 그렇고 우린 v4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맥 주소라고 하는 주소입니다. 즉 이제 IP 주소는 길 안내를 하는 용도고 실제 그 길 안내를 받은 기사분들이 운전을 할 때 가는 그곳은 IP 주소를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IP 주소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맥 주소 기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분들은 IP 주소를 몰라도 돼. 오로지 맥 주소만 갈고 가야 돼요.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기 이제 동네에서 뭐 동네에서 운전을 할 일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동네에서 길 찾기를 할 때는 보통은 집 주소를 가지고 찾질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 있는 GS25를 주소를 알고 가진 않죠. 그죠? 다 어떤 식으로 가냐? 동양미래대학교 GS25 동양미래대학교 점 이런 식으로 가죠. 또는 뭐 저기 있는 토마토 분식 그런 식으로 가지. 여러분들 거기 집 주소 알고 가요?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맥 주소를 기반으로 맥 주소가 이제 동네에서 쓰는 주소거든요.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주소고요. 그래서 결국은 길 안내를 하는 입장에서는 IP 주소를 결정을 해서 알려주지만 그걸 이제 실제 운전을 하는 기사한테는 다시 맥 주소로 변환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지는 않고요. 네트워킹 기초에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그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뭐 ARP라는 프로토콜을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네트워킹 기초한테 맡기고 우리는 여기서는 맥 주소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과목을 소개하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주로 이제 윗계층, 5, 6, 7계층의 내용을 얘기할 건데 또 네트워킹이 필요하니까 지금 그 밑에 계층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IP 주소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넥스업을 즉 그 다음 갈 곳을 결정하는 라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술이 3계층이에요. 3계층. 네트워킹 계층, 이제 OSI를 따지면 또는 이제 TCP/IP로 따지면 인터넷 계층. 그래서 인터넷에 사용하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의 가장 핵심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프로토콜.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IP 주소의 체계와 부여 방법, 그다음에 그 IP 주소를 기반으로 길을 찾는 라우팅 이런 기술들이 다 3계층 기술 또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7계층을 이해를 할 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계층이 도대체 실체가 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시스템에서 적용이 되고 동작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말이 뭐 장황하게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거를 알고 이 실습을 해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냥 무조건 명령어만 실행한다고 그리고 뭐가 나온다. 그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습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고 그것을 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는 이제 IP 어드레스가 아닌 ifconfig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얻은 결과고 사실은 뭐 비슷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IP 주소, 서브넷 매스크 이런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와 다른 점은 여기는 서브넷 매스크가 이렇게 /24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고 여기에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25.25.25.0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이제 두 가지 표현 방법이 다 결국은 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한 거다. 아까의 BRD라고 했던 게 이제 브로드캐스트라고 나오죠. 그죠? 브로드캐스트라고 나오고 그 IPv6 주소 나오고 뭐 그다음에 이더라는 게 이제 맥 주소고요. 뭐 대략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ENS160이 먼저 나오고 룩백이 나중에 나왔죠. 순서도 좀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ifconfig로 하면은 아마 이렇게 색깔이 딱 구분이 돼서 나오지는 않고 그냥 흰색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ifconfig 보시면 그냥 이렇게 좀 심심한 색상으로 나오죠, 그죠? 예. 네, 내용은 비슷하다. 다만 이제 그 명령어와 그 결과의 포맷이 조금 다르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와 서브넷 매스크를 알아봤고, IP 컨피그에서는 우리가 아까 그 기본 게이트까지 보여줬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 게이트에는 IP 어드레스 명령에선 볼 수 없었어요. 그럼 그 기본 게이트웨이를 보기 위한 명령이 이제 route-n 명령이나 아니면 IP route show라는 명령입니다. 둘 다 뭐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뭐 route-n 해서 보시면 이와 같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나온 게 이제 이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길 안내를 하기 위한 정보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소위 라우팅 정보죠. 라우팅 테이블이라는 게 이 route-n 커맨드로 라우팅 테이블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길 안내 정보.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거죠. 어떤 의미를 가지냐 했을 때 이렇습니다. 192.168.5.0, 25.25.25.0 요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주소 범위에 대한 길 안내냐 하는 그 대상입니다. 이게 길 안내 대상. 이 주소 범위에 있는 에 대한 길이 이거다. 이게 그러면 다음 갈 곳. 여기 나온 게 갈 때 사용할 NIC 어댑터. 이렇게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느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이 주소에 있는 애들을 갈 때는 요 NIC를 통해서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정보가 있으면 깔끔하죠. 그죠? 알겠어요? 네. 그래서 ENS160이라는 어댑터로 나가면 된다. 이것까지는 얘기가 되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에 가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학교에서 저 정문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정문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버스 정류장으로 가야죠. 또는 916으로 가야죠. 그런 뜻이에요. 나갈 곳, 그 다음 갈 곳. 그 다음 갈 곳이, 우선, 그러면 그 갈 곳이 어디냐? 여기에 보면 192.8.5.0, 25.1.0, 그러니까 즉, 이거는 192.168.5. 여기까지가 25.25.25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스몰 레비트. 0. 예. 0하고 이제 결국은 25.25.25.0이란 얘기는 결국은 주소 범위가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변할 수 있는 요거는 그대로 일정하고 여기서부터 0에서 255까지 이 주소 범위에 대해서 갈 곳이 여기다 하는 뜻입니다. 이 게이트웨이라는 게 그 다음 갈 곳이에요. 여러분들 PC에서 한번 볼게요. 명령이 비슷합니다. route-n이 아니고 여기서는 route print. 알겠죠? 프린트 해보세요. 쫙 나오죠? 그 나오는 것 중에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입니다. 23.194.15.0, 25.25.25.0 연결됨 23.194.15.51.
이 내용이 방금 아까 라우트-n에서 봤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다 써 있어요. 이 네트워크 대상, 네트워크 마스크, 이게 주소 범위죠. 즉 이거에 의하면 223.194.165.0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래서 223.194.165.255까지 여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주소 범위가 이렇게 IP소가 호스트가 주소가 다 다르죠. 그죠? 달라지는데 그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어디로 나가느냐? 여기로 나간다. 223.194.165.51 이건 내 인터페이스 주소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타고 나가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로 나간다. 그 다음 갈 곳은 넥스홉은 어디냐? 여기는 연결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0.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연결됨이라는 건 뭐냐면 넥스홉이 그 다음 갈 곳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목적지이다.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목적지가 연결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23.194.1.80으로 보내려면 넥스홉이 바로 거기다. 그 뜻입니다. 저 연결됨이라는 게.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서. 왜 저렇게 했냐면 주소마다 다 다르잖아. 넥스홉이. 같은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80으로 보내려면 80이 넥스홉이 되고 70으로 보내려면 70이 넥스홉이 되고 60으로 보내려면 60이 넥스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지. 저 주소 범위에 대해서 각각 넥스홉이 각 그 주소니까 그걸 그냥 연결됨이라고 그냥 같은 네트워크에 있음이라고 해서 목적지가 바로 넥스홉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눅스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0.0.0.0으로 표현했다고요. 0.0.0.0이라는 것도 일종의 주소인데 어떤 용도로 쓰느냐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 주소를 표현할 때 0.0.0.0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주소가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정해진 주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변할 수 있으니까 넥스홉이 변할 수 있으니까 목적지에 따라서 어쨌든 다 그것이 넥스홉이 되니까 그렇게 0.0.0.0으로 표현했습니다. 연결됨이 리눅스에서 이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라 이거.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킹 할 때 대상이 이 실실에 있는 거 아니면 어디예요? 다 실실 밖에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눠지죠. 실실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그랬을 때 그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일단 어디로 가야 돼요? 라우터. 그죠? 게이트웨이. 그죠? 게이트웨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관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관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벗어나려면 버스 정류장을 가야지. 거기가 관문이 되는 거지. 또는 저기 916으로 가야죠. 거기가 관문인 것이 우리 동네를 벗어나는 관문.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현이 어디에 돼 있냐면 이겁니다. 이거. 그 대상이 0.0.0.0, 0.0.0.0이에요. 그러면 이 표기 방법에 의하면 네트워크 주소가 0.0.0.0인 거죠. 그 대상이 주소의 대상이 0.0.0.0이고 서브넷 마스크가 0.0.0.0이라는 건 네트워크 주소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32비트 중에 몇 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거는 몇 비트가 네트워크 주소라고요? 24비트 앞에서부터. 왜? 이게 다 1이니까 이 진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앞에 24비트가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럼 0.0.0.0 0비트.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가 그냥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큰 네트워크로서 다 IP 주소로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전부 다 IP 주소가 될 수 있는 32비트가. 그러니까 0.0.0.0부터 25.25.25.25까지 사실은 IP 주소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주소죠. 이게 전체 주소예요. 32비트 all 0부터 all 1까지. 그죠? 그게 이제 전체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부 네트워크라는 거는 어쨌든 게이트웨이로 가야 되고 게이트웨이까지 가는 것들은 다 전부 다 게이트웨이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단지 얘네들만 우리 실실 내에서 바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저리로 가야 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소는 사실은 이 전체 주소 범위지만 얘는 빼고 나머지란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주소들도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어쨌든 우리 실실 내부와
나머지 전체 이렇게 나눠져서 17은 바로 넥스업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체는 어디로 간다고요? 여기로 간다고요. 게이트웨이, 넥스업이.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내 IP 주소를 가지는 인터페이스에서 나간다고요. 딱 IP 주소를 보고서 이거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게이트웨이로 가라는 뜻이죠. 저게 결국은. 그 의미예요. 그것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저런 걸 우리가 라우팅 테이블, 길 안내를 위한 표.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 게이트웨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 게이트웨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그걸 이용해서 길 안내를 한다. 한 거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쓴다. 한 거고 여기에서도 이제 라우트 -n을 결국은 0.0.0.0, 0.0.0.0에 대해서 게이트웨이가 어디다? 192.168.5.2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VM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 이 실습실이 아니고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상 공유기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상 공유기 내에서의 네트워크 주소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되는 거고 얘네들에 대해서는 같은 네트워크상에 그다음 갈 곳이 그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옆에 컴퓨터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게 뭐가 있냐면 VM1하고 VM2밖에 없지. 여러분들 컴퓨터 두 개, VM 두 개 다 켜면 걔네들이 같은 네트워크상에 있는 애들이고요. 그럼 그것만 있냐면 또 그렇진 않아요. 뭐가 또 있느냐? 여기 또 있어요. IP 컨피그 했을 때 봤던 것 중에 이더넷 어댑터, VM웨어 네트워크 어댑터, VMnet 8이라는 어댑터의 주소가 192.168.5.1입니다. 얘도 그 네트워크에 속해 있어요. 얘는 누구냐? 이 PC죠. 그러니까 이 PC는요, 여러분들 그 실습실의 PC는 어댑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한 진짜 배기, 랜 케이블이 꽂혀 있는 어댑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랜 어댑터도 있죠. 어제 우리가 더킹 기초에서인가 실습할 때 그 와이파이 채널 본 거 있잖아요. 그래프. 그거 보려면 이제 와이파이로 수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면 무선랜 카드가 있어야죠. 그래서 무선랜 어댑터도 있고 또 뭐도 있냐? 이 VM웨어를 통해서 가상 컴퓨터들끼리 구성된 랜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어댑터도 있어요. 그게 VMnet 8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는 지금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여러분들 PC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이 있고요. 이더넷 3이라고 되어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VMnet 8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와이파이가 있고 무선랜 어댑터 이렇게 여러 개의 어댑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넷 어댑터는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 여기 스위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라우터 이렇게 연결돼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VMnet 8을 통해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가상 공유기를 통해서 VM1과 VM2랑 연결돼서 여기도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무선랜 어댑터를 통해서 또 무선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PC에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실은 여기 라우팅 테이블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 한 줄 한 줄이 다 그런 네트워크들에 관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92.8.5.0 이거 VM웨어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죠. 여기서 보던 것과 똑같은 이겁니다. 이거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거죠. 5.0, 2.5.2, 5.2, 5.0 똑같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 주소, 자기의 주소. 네. 이것이 이제 열로 연결된 NIC다. 열로 연결된. 결국은 5.1이고 VM1의 주소는 5.128이고 VM2의 주소는 5.129겠죠? 아마? 네. 이렇게 해서 같은 랜을 이룬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갈수록 막 내용들이 복잡해지긴 하죠.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PC는 이 실습실 랜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와 이 VM웨어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존재해서 각각의 랜이 구성이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하고요. 그럼 이 게이트웨이라는 건 뭐냐? 여기 이 실습실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이 VM웨어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면 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외부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려면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냐 하면 얘는 VM웨어 자체입니다. VM웨어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가상의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 가정으로 따지면 얘가 이제 뭐가 되냐? 공유기가 되는 거지. 공유기의 주소, 공유기의 내부 주소, 공유기의 외부 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아까 그렸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공유기가 있고 가상 공유기죠. VM에 여러분들 PC도 있고요. 여러분들 VM1도 있고 VM2도 있다 이거.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PC가 이제 5.1, 얘가 5.128, 얘가 5.129.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연결돼요. 공유기니까 이쪽 네트워크와 이쪽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주는 라우터 역할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려면 일단 어디로 가야 되냐? 이 공유기로 가야 된다. 그 공유기 주소가 뭐다? 5.2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은 여기로 가서 여기서 다른 네트워크로 나가는 거지. 마치 실습실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이 스위치를 거쳐서 이 라우터로 가죠. 얘네들이 PC들이 라우터로 가서 여기서 딴 네트워크로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구조죠. 다만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여기는 사설 IP소고 여기는 공인 IP소. 그래서 여기서 공유기니까 NAT 기능이 있고 그 차이죠. 요거는 다 여기가 공인 IP소고 여기도 공인 IP소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 모델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 가정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VM웨어가 아니다 뿐이지 진짜 공유기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IP 주소 체계로서 주소 부여되고 이제 라우팅을 해서 길 안내를 해주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이제 안 돼 있냐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www.google.com으로 이렇게 그 뭐 핑을 하든지 www.동양.ac.kr로 이렇게 하든지 이름으로 주소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러면 이것에 대한 IP 주소를 미리 알아와서 그리로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 서비스가 뭐라 그러냐면 도메인 네임 서비스, 즉 이름에 대해서 IP 주소를 알려주는 마치 그 주소록과도 같은 그런 서비스다. 이거죠. 그 서비스를 위해서 얘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서버를 알고 있어야죠. 그 서버에 대해서 알려면 윈도우즈에선 그거는 이제 IP 컨피그로는 그냥 할 수가 없고요. IP config /al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설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DNS 서버가 나오죠. 어느 어댑터냐 하면 이제 이 이더넷 어댑터 이더넷 3 이 어댑터에서 설정된 DNS 서버 이 설정 값입니다. 그래서 이 서버한테 www.동양.ac.kr에 해당하는 IP소를 알아와서 그 IP 주소를 가지고 길 안내를 한다. 이름으로는 길 안내를 못해요. IP 주소로 길 안내를 한다. 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리눅스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요겁니다. 이거는 캐시라는 명령으로 요 resolve.conf라는 파일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명령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어떤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캐시라는 게 이제 어떤 파일의 내용을 보기 위한 명령이죠. 그래서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cat etc 밑에 resolve.conf 이름 자체가 resolve가 이제 뭔가를 해결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IP 주소,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기 위한,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것을 의미하고 .conf라는 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설정 파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다른 VM에 접속해 있군요. 제가 2.8.5.118 아이고, 두 개가 어떻게 IP 주소가 똑같이 되어 있네. 그러면 끊어지겠지 아마 여기. 네, 안 되죠 이제. 이쪽에서 아예 끊어버렸어요. VM에서. 제가 딴 걸 데모를 보기 위해서 두 대를 켰는데 이상하게 두 대의 IP 주소가 똑같이 설정이
됐어요. 예, 잘못된 건데 아까 이게 끊어진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충돌이 돼서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실습해야 되는 머신으로 다시 네 여기서 다시 cat etc 밑에 resolve.conf 해서 보겠습니다. 네, 맞죠? 19.8.5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데모용으로 만든 VM은 IP 주소를 고정으로 받도록 설정을 해놨었어요. 그 다음에 실습용으로 만든 VM은 사실 IP 주소를 고정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이 VM웨어의 그 가상 공유기가 자동으로 설정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동으로 얘가 먼저 실행이 되면서 원래 128번을 썼는데 제가 VM 데모용으로 띄우면서 걔도 128번이 고정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실행이 된 거죠. 128로. 그 상황이었고 내가 접속을 할 때 128로 접속할 때는 우연히 저 데모용 실습 VM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막 본 거고 지금 그쪽에 NIC를 껐어요. 끄고 나서 다시 접속하니까 우리 실습용 데모용이 아닌 실습용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그래요. 나중에 실습할 때 이상하게 자꾸 그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막 쓰다가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다가도 그냥 접속이 끊어져요. 그런 경우는 누군가가 여기서 이 실습실에서 내 IP 주소랑 똑같은 IP 주소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같은 IP 주소를 가진 녀석이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IP 주소를 가지고는 길 안내만 해주고 실제는 맥 주소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돌이 되니까. 예. 어쨌든 그래서 그 네임 서버는 1.8.5.2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명령어를 써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또 그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명령 중에 중요한 게 이제 nmcli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매우 중요한 명령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용을 보기만 했지만 IP 주소라든가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을 또 설정을 해줄 필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또 뭐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nmcli 명령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그 nmcli device status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VM에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들, 여기서 디바이스라는 건 장치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NIC를 의미해요. NIC. 그러니까 NIC들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봐라 하는 거죠. nmcli 디바이스 show 하면 각 장치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거죠. 미안합니다. 스테이터스였지. show가 아니고 show는 조금 이따 할 거고 스테이터스 명령을 실행하면 이제 아까 봤던 그 장치 두 개가 나오죠. 룩백 인터페이스랑 ENS10 인터페이스. 그럼 요거는 좀 흐리게 나오죠. 그죠?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라고 했고요. 요거는 실제 외부의 네트워크랑 연결되는 용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ENS10이라는 어댑터, 여기 디바이스, 이게 어댑터를 의미하고요. 타입은 이더넷 타입이다. 그 다음에 상태는 연결된 상태이고,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름이 여기 똑같은데 우연히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설정을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설정을 만들어서 저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디폴트죠. 레드햇 리눅스에서 디폴트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IP소라든가 서브넷 매스크 게이트웨이 또 네임 서버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되게끔 만들어 놓은 설정 파일의 이름이 ENS160이다. 커넥션이라는 건 결국은 설정 이름입니다. 설정 이름. 그러면 이거는 알아서 자동으로 설정되게 돼 있는 설정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의 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고정으로. 그 고정으로 설정을 할 때도 이 nmcli 명령을 써서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설정을 따로 분리해서 자동으로 알아서 그런 것들이 설정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두 개의 설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설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될 수도 있고 수동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설정을 만들어서 뭐 192.168.5.10
이렇게 IB소를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설치할 때 자동으로 128이 됐지만 나는 그냥 5.10번을 쓰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네임 서버도 뭐 19.8.5.1을 쓰는 게 아니고 아까 봤던 뭐 1.1.1.1 이런 네임 서버를 쓰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세팅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세팅한 전체 어떤 설정 내용을 매뉴얼이라고 하는 설정 파일에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그런 그 커넥션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디바이스는 하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커넥션을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설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NAT 환경이 아닌 브릿지 환경으로 가면 우리 C17 IP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에도 각각 여러분들이 사용할 VM의 공인 IP 주소를 다 지정을 해줬죠. 그죠? 그거는 다 수동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썼다가 또 그 NAT에서 쓰는 자동으로 19.18.5. 얼마의 주소를 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 설정을 따로 저장해 놓고 그때 어느 걸 적용하느냐를 지정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설정이 활성화돼서 그 IP 주소가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선 설치 과정에서 만들어진 ENS160이라는 그 뭐 설정인데요. 커넥션. 우리가 이걸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파일만 지금 여기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비슷한 그 내용을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측면에서 우선 본 거고요. 이 맨 앞에 컬럼이 디바이스죠. 그래서 이제 아니고 커넥션 측면에서 즉 연결 프로파일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 스테이터스가 아니고 커넥션 쇼우 해서 연결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ENS160은 이제 더 이상 디바이스가 아니고 이 연결 이름이에요. 연결 이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그 적용된 어댑터가 ENS160 이게 이제 이거죠. 거꾸로 나오죠, 그죠? 위치가 얘를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댑터의 타입은 이더넷 타입. 갑자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설정의 내역에 해당하는 ID 값. 이 UUID라는 게 이제 인터넷상에 어떤 그 리소스 전산의 그러니까 컴퓨팅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는 그 유일한 식별자를 나타내는데 UUID라고 해서 이 식별 이 연결 프로파일에 대한 식별자가 이거다. 이걸로써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 이 유일한 식별자로서 그 설정을 구분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어요.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겠고요. 어쨌든 그러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다가 이거 아니다 한 거. NMCLI 디바이스 쇼우 명령.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진하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현재 적용된 어댑터의 프로파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또 만들면 이제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적용되지 않은 건 그냥 흰색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느 게 지금 어떤 프로파일이 어떤 인터페이스가 사용 중이라는 걸 이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쇼 명령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사실은 좀 종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디바이스 쇼라는 게 이제 어댑터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ENS160은 이더넷 타입이고, 그 다음에 맥 주소는 이거고, 그 다음에 뭐 MTU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네트워킹 기초 과목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는 지금 연결된 상태다. 즉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커넥션,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는 커넥션이죠. ENS160 프로파일이 즉 자동으로 주소라든가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네임 서버들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 설정이 지금 적용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이트웨이, IP 주소, 게이트웨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명령어들의 종합판이죠. 어떻게 보면 종합판.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더 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더 내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라우트,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나오죠. 그죠? 192.8.5.0, 25.25.25 네트워크 주소 범위에 대해서는 넥스홉이 아까 0.0.0, 즉 목적지 그 자체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0.0.0.0/0 이건 0.0.0, 0.0 여기에 대해서 즉 그 나머지 우리 네트워크가 아닌 나머지에 대해서는 넥스홉 게이트웨이가 이거다.
넥섭이라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여기는 이제 같은 랜상의 목적지 주소가 넥섭인 거고, 여기는 이제 다른 네트워크상에 갈 곳이 이제 그 가상 머신의 VM웨어의 가상 이제 공유기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DNS 서버 이거다. 그죠? 우리가 아까 앞에서 IP 어드레스 명령어, 그 다음에 route-n 명령어, 그리고 cat etc 밑에 reserve.conf에서 봤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오죠. 한꺼번에. 그죠? 종합해서 나오고 있어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더 보면, 그 다음에 내용들은 IPv6에 대해서 좀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룩백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정보들이 나온다. 예. 그리고 끝내시려면 Q라고 치시면 끝나겠습니다. Q. 오케이.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이제 실제 네트워킹이 잘 되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PC로 한번 핑을 해보시죠. 핑. 여러분들의 PC는 192.168.5.1번이라고 그랬죠, 아까? 잘 되나요? 핑이라는 명령어로, 아이고, 컨트롤 C로 끝냈습니다. 왜냐하면 핑을 그냥 하면 윈도우즈에서는 이게 4번만 하고 끝나는데 리눅스에서는 카운트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냥 무한 반복을 해요. 그래서 하고서 -C 3번만 해라. 카운트 3. 3번만 반복을 하는 뜻이에요. 핑이라는 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메시지를 작은 걸 보내보고 거기다 응답을 받고 그런 명령이거든요. 그럼 5.1에서 응답이 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PC와 한번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로 한번 해보죠. 게이트웨이는 이제 5.2번이죠.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게이트웨이. 이도 잘 되죠. 네. 마지막으로 동양점.kR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될까요? www.동양점.kr로 해야 되나? 예, 되는군요. 동양점.kR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마 IP 주소가 안 돼 있나 봐요. 예, 어쨌든 www 하니까 되네요. 아까 된 학생도 동양으로 했어요? www 했어요? 그죠? www로 한 거죠? 예. 제가 www 빼먹어서. 예, 여기까지 해서 일단 드래그 해가지고 저장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려놓을게요. 과제. 네, 올려놨습니다. 과제는 제가 좀 간단한 걸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마칩시다.